가난한 골짜기 시골 소년, 주경야독의 터널을 지나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오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나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고향이 그러합니다. 저는 정선군 인계면 송계리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던 유복한 부모님의 오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숙명보다 더한 가까이에 있는 운명에 의해서 3살 때 가난한 집 막내 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가 난 것입니다. 가난은 어머니를 고독한 삶의 전사로 만들었습니다. 7남매를 이끌고 서울 구로동으로 평창읍 유동리로 살 곳을 찾아 떠다녔으며, 저는 극심한 영양실조로 밤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11살짜리 셋째 형은 봄부터 초겨울까지 논두렁을 뒤져 참개구리를 잡아다 화롯불에 구워 나를 먹였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형은 내가 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는 하평마을의 터를 잡고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집을 나서서 어둠이 깔려야만 돌아오시던 험하고 가파른 어머니의 눈물 골짜기. 정선군 인계면이 저에게 숙명의 고향이라면 평창은 운명의 고향입니다. 고독한 전사, 나의 어머니. 정선 경찰서장 시절 어머니가 오고 간 고갯길을 일부러 넘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골짜기는 숲이 무성해 보이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던 흔적이 사라진 것이지만 어머니의 가쁜 숨결만은 들리는 듯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제나 웃음을 주는 우리들의 70년대 학창시절. 빈곤한 가정의 막내 아들이었던 저는 당초 평창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 공장에 가서 돈벌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한다고 우기셔서 평창종합고등학교 농과에 마감날 겨우 입학원서를 접수했습니다. 농사지을 땅도 없이 농과를 선택한 것은 학비가 싸다는 이유였습니다. 내 학창시절 별명은 생김새가 둥글다는 이유로 감자였습니다. 둥근 감자처럼 성격이 둥근 친구들, 완형이, 창성이, 문식이, 농가반 친구들과 어렴풋이 머나먼 곳을 그리며 꿈을 꾸었습니다. 특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던 완형이와 창성이는 함께 밤을 지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커다란 배터리를 뒤에 대고 고무줄로 칭칭 동여맨 소형 라디오로 밤 10시면 별이 빛나는 밤에 밤을 잊은 그대에게 0시의 다이얼에 심취했었습니다. 불투명한 앞날에 대한 불안을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견뎌주던 사춘기 때 친구들. 통기타도 치고 묘둥지에서 휴대용 녹음기를 틀어놓고 모자를 벗어 흔들고 손가락도 딱딱 튕기면서 고고춤으로 에너지를 분출하던 친구들. 얼룩무늬 교론복 바지, 검정색 교복 나팔 바지. 그 추억 속에는 저만의 고독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했으니까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빨래 잘해서 사위 삼고 싶다던 동네 아주머니입니다. 그리고 형과 함께 겨울이면 뗄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나무꾼과 선녀라는 전설처럼 이 시대 마지막 전설인 뗄나무꾼 소년. 지금도 겨울 산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아슬아슬 막차에 올라탄 나의 고등학교 끝자락은 새벽 첫 차에 올라 행선지를 그리는 여행자처럼 뿌듯하게 마감했습니다. 3학년 2학기 실습생으로 파견된 평창군청 공보실에서 주 담당 공무원을 도와서 평창군 사료를 정리했습니다.
내 고장에 대한 애양심과 공무원이라는 구체적인 꿈이 자라는 계기가 됐습니다. 농협에서의 첫 직장 생활,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꿈. 공무원으로 진로를 결정한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읍내 장터에 조그만 이불 가게를 내셨고 어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주경야독했습니다. 공무원이 꿈이었지만 농고를 졸업한 까닭에 농협에 입사, 81년 3월에 대관령 농협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비로소 자신만의 일에 매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1살 첫 직장을 잠시 떠나서 전투경찰에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이제껏 꿈꾸던 것들과는 다른 넓은 세상이었습니다. 박림 검문소 시절 틈틈이 승진 시험 공부를 하는 정원대 검문소장님을 보며 저 역시 시간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 간부 후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던 공무원에 대한 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또한 군 복무 시절 찾았던 1983년 이산가족 찾기 현장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전역 8개월을 앞둔 83년 8월, 나라 안에 산천초모까지 울었던 현장에서 저도 울었습니다. 혈육이 사활을 건 그리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인적드문 신장로가에 서서 어머니가 탄 버스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내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머릿속에 가득했던 어머니 생각, 그 간절한 버스가 33년 넘도록 오지 않았던 사람들을 나는 진심으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큰일을 감당하는 경찰이 되리라. 제대 후 평창농협에 복직을 하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업무는 비료 판매와 창고 관리였습니다. 늦가을 영농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할 때입니다. 골짜기 갈피에 가가호호를 방문해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슴이 아렸습니다. 사무실 한쪽 벽 현황판 그래프에는 내 이름이 막대가 가장 짧았고 서서히 열정도 식어갔습니다. 농협 다니는 동안 인연을 맺게 된 여자친구와 꿈을 따라 비밀리에 상경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정리하고 기거할 빵을 구하여 빈몸으로 그녀와 함께 상경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에 본 사물이나 사건이 평생토록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제 가슴에는 목련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작정 상경한 낯선 서울. 주택가 골목 담장의 목련꽃은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고향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는 그 꽃. 어머니의 행상 보따리를 닮은 꽃망울들. 저에게 유일하게 낯설지 않은 통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 꿈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기 충전한 저는 상경 즉시 종로의 한 고시원에 등록했습니다. 25세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학창시절 놀기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시험 때 선생님이 정해준 시험 범위를 벼락치기로 외우던 저로서는 학원 강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 근처 독서실로 장소를 옮겨서 모든 과목의 책장이 닳도록 수십 번을 읽고 외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20번 이상 읽어서 낡아버린 정통 종합 영어책을. 그 사이 아내는 곧바로 임신을 해서 아들이 태어났고 저는 처자식을 둔 학생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꿈 하나에 의지해서 세 식구가 살아낸 극빈의 젊은 시절. 지금 돌이키면 벼랑 끝에 난 가녀린 잡초 같았던 청춘이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그의 경찰 간부 후보생이 되다.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위해
내 방식대로 공부에 심취해 있었지만 어느 날 문득 잘하고 있는 건가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수신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저의 절절한 사연을 담아 무작정 경찰 간부 후보 교육생 귀하라는 편지를 경찰 종합학교로 보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몇 달간을 까맣게 잊고 지낼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편지를 읽었는지 경찰 종합학교에서 낯선 이가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쿵쿵거리는 심장을 가까스로 잠재우며 곱게 접은 종이를 펼치니 반듯한 글씨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경찰다운 인간성을 평생 못 잊을 것입니다. 1988년 역사적인 88 서울올림픽이 제 인생에도 찾아왔습니다. 그해 2월 드디어 3번의 도전 끝에 제37기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꿈은 저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경야독하던 평창소년, 대한민국 경찰 넘버 2대다. 서부경찰서 방범과 외근계 첫 출근을 시작으로 홍은동 파출소장, 정선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국장, 경남경찰청장, 강원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그렇게 젊음을 다 바쳐 일한 경찰 공직 31년. 서울경찰청장을 끝으로 저의 꿈, 경찰의 여정은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 고향에서 열린 2018 동계올림픽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잠들 때마다 봉이 산자락에 있는 거처에서 안전한 올림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대회에 참가한 세계인들을 만족시킨 것 중 하나가 안전한 치안이었습니다. 그 찬사는 대한민국 경찰과 강원경찰 100년사에 더 없는 영광이며 제 개인에게도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2018년은 저의 경찰 입문 막바지에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1,000만 국민이 살고 있고 전국 사건 사고 비율의 70%를 차지하며 국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중심지며 연일 크고 작은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곳에서 치안을 책임진다는 것이 어찌 나 혼자만의 힘으로 가능하겠는가. 저는 불필요한 권위를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가 맡은 바 소임에 전념하도록 조직을 이끌어야만 가능하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생의 기륭 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만남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든 국가든 일이든 사람이든 간에 환경이 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저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경야독하면서 꿈을 키운 산골 소년이었기에 고향의 다음 세대에게도 꿈을 심어주고자 찾아다니며 강의를 했던 일들, 제가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응원을 보내주었던 고마운 분들, 부모님께서 눈물로 그리던 정선에서의 자취들이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하늘은 냉정하기 때문에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게 열린 영광의 열매는 고향 사람들 덕분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향에서 만난 경찰 동료들과 유관기관, 봉사자들, 도민들을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유년의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책을 엮다. 내가 원해서 행복하게 걸어온 경찰의 길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봅니다. 저는 행상 보따리를 이고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골짜기를 오르내린 어머니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묵묵히 살아낸 아내와 두 아들도 있습니다. 크나큰 사랑을 담보 삼아 몸바칠 수 있었던 경찰 공직을 떠나면서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생각해봅니다. 보람찬 일도 많았지만 왠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찰 공직 31년을 마무리하면서 보릿고개 세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유년기, 70년대 학창시절, 경찰의 꿈을 갖게 된 동기와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 직무를 통한 영광의 기록들을 엮어보니 부족한 글솜씨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의 자취를 가슴으로 풀어낸 이야기가 마지막 책장을 덮는 순간 잔잔한 감동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끝으로 오늘이 있게 해준 가족들과 친지, 대한민국의 15만 경찰,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